이 쌀값이 갑자기 날립니다. 뭐 이런 일이 있나 싶게 말입니다. 지금 3년 사이에 쌀값이 34.4%가 올랐거든요. 물론 국제 쌀값입니다. 대한민국의 쌀값이 아니라. 34.4%가 올랐다는 것 이거 충격적이거든 사실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요. 지금 쌀값이 34.4%가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게다가 최근에 쌀값이 6개월 사이에 한 10% 가까이 또 올랐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아시아 국가 중에 가난한 나라들은요. 쌀 사서 먹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식량 위기가 정말 터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2008년에 이런 기억이 있거든요. 2008년에도 말입니다. 쌀값이 갑자기 올랐습니다. 그 바람에 말입니다. 아시아 중에 가난한 나라는 식량 위기를 실제로 겪었고요. 굶어 죽는 사람이 진짜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우려함을 표시합니다. 쌀값이 너무 오르니까. 예, 지금 추세선으로 한번 보실래요? 추세선으로 보면 말입니다. 예, 2020년 1월 2일이 기준선으로 봤을 때 100kg당 12.94달러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말입니다. 코로나19 때 공급망이 막히니까 6월 4일에는 22.07달러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들면서 예전의 모양새를 되찾았죠. 100kg당 12달러 내지는 13달러를 유지했거든요. 그러다가 2022년에 들어오면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더니요. 5월 16일에는 17.83달러까지 올랐고요. 2023년에 들어서서는 6월 12일에 19.67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난리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떨어졌습니다. 한 달 만에 15.37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7월 17일에 15.37달러였지만 12월 22일에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7.39달러까지 말입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말입니다.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은요. 지금 쌀값이 오른 게 지금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2023년 들어서서 19.67달러까지 올라가니까 아시아의 식량 위기가 터지겠다. 2008년과 같은 최악의 상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쌀이라는 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아시아에서 먹는 아시아에서 소비하는 게 거의 80% 소비하거든요. 아시아의 주식은 쌀이거든요. 그런데 이 쌀이 이렇게까지 지금 올라가면요. 그만큼 아시아 각국은요.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올라갈까? 왜 올라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핵심은 말입니다. 핵심은 현재까지 보이는 것은 인도가 쌀을 수출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에 물가 상승률을 보면 5.6%가 인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물가 상승을 올리는 요인의 70%가 쌀값이 작용을 했다 이거예요. 쌀값이 70%가 올랐기 때문에 물가가 5.6% 올랐다. 그래서 인도 정부는요. 쌀값이 안정될 때까지 쌀 수출하지 말자 이렇게 수출 금지가 떨어진 거예요. 사실 인도 쌀 생산량의 40%를 계속 수출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수출이 중단된 겁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지금 인도만 쌀 수출을 중단한 게 아닙니다. 필리핀도 지금 이대로라면요. 쌀 수출을 중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인도네시아도 쌀 수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태국은요. 중단시키지는 않지만 쌀값이 40% 이상 오른 가격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톤당 말입니다. 666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40% 오른 수치입니다. 그러면 각 나라들이 왜 수출을 금지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물가가 오른 것도 있지만 핵심은요. 생산량이 줄었어요. 생산량이. 당장 인도만 하더라도요. 엘니뇨 현상, 이상기후 때문에 예정대로 강수량이 오지 않았고요. 햇빛이 그만큼 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의 어떤 조건이 벼가 자라는데 제대로 영향을 못 줬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생산량이 많이 줄었고요. 그것이 말입니다. 물가 폭등의 원인이 돼서 결국은 쌀 수출 금지라는 최악의 카드를 꺼냈다고 봅니다. 인도만 이런 것은 아니죠. 엘니뇨 현상은 전 세계적인 상황이니까 태국도 필리핀도 인도네시아도 베트남도 다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쌀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요. 그 줄어드는 상황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쌀값이요. 15년 만에 최고라는 이야기가 이미 나옵니다. 이게 오르긴 올랐지만 뭐 오르다 내리다 했는데요. 평균치로 보면 15년 만에 최고치. 이렇게 되면 아시아에 2008년 같은 그런 식량 위기가 안 올까요? 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고요. 문제는 여기에서 말입니다. 쌀값이 그만 오르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생산량은 0.8% 떨어졌습니다. 5억 1천만 톤 정도 되고요. 소비량은 0.2% 올라갔습니다. 5억 2천만 톤이에요. 생산보다가 소비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결국은요.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도 적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많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었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세계적인 현상으로 터질까 두렵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현상. 아시아에 국한되면 다행이겠지만 세계적으로 번져나가면요. 세계 가난한 나라들은 굶어 죽는 그런 아사자가 속출할 거라는 것 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쌀값에 대한 위협은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라는 게 이상기후란 어떤 최악의 상태까지 이게 처해지니까요. 이게 생산량을 줄게 만들고요. 그 다른 것에 대한 어떤 가격이 더 올라가는 그런 이상현상이 나타난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저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쉽게 변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만큼 저는 최악의 수순을 밟아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말이 식량 위기죠. 한번 식량 위기가 터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그것은요. 진짜 충격적인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말이 식량 위기지. 밥을 굶는다는 건 우리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지금 젊은이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사실 과거에 대한민국도 그랬잖아요. 보릿고개라는 게 있어서 얼마나 심각했는지 말입니다. 저는 정부가 이런 세계적인 현상을 그냥 허투루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아주 냉철하게 시장을 보고요. 100년 대계를 위한 준비 저는 철저히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지금 우리 사회가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어요. 지도자들이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자꾸 위기라는 말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위기의 상황이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심할 때 조심해야지 이게 단순하게 시장을 봤다가는 큰일 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